저는 올해로 45살이 된 남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33살에 독립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소 불안했지만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일이 놀라울 정도로 잘 풀렸어요. 사업 시작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 더 큰 사무실로 확장해야 할 정도로 성장했죠. 새로운 사무실은 세련된 상업 건물에 위치해 있었는데 1층에는 분위기 좋은 일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자주 하러 가고 회식도 몇 차례 그곳에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식당 여사장님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카톡으로도 대화를 나누며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고요. 시간이 흘러 연말 회식을 일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이어진 2차로 호프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고 옆에는 그 일식당 여사장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상황이 어리둥절했죠.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녀는 전날 2차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반갑다며 막무가내로 술 한잔 더 하자고 해서 자기네 집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에 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35살에 미혼이고 건물주 딸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고 하룻밤에 만리정성을 쌓았으니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6개월쯤 흘렀나 아버님이 집으로 초대해 밥 한 끼 먹자 했고 우리 사이를 다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그리고 20일 뒤 상견례를 하고 따로 어른들끼리 만나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뤄졌습니다. 결혼 8년 차 때 처남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처남댁은 주말만 되면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 와서 같이 놀았고 심지어 아내와 처남이 없을 때도 와서 놀다 가곤 했어요. 아내는 참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반해 처남댁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무척 활달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별로 재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처남댁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웃음이 떠나질 않았으니 그녀의 방문이 반가울 수밖에요. 그래서 저도 처남댁을 아주 좋아했고 처남댁도 절 오빠처럼 따랐고요. 한 번은 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형님은 참 좋겠다. 나도 아주버님 같이 어깨 넓고 가정적인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하면서 처남과 결혼 생활이 후회스럽단 얘길 종종 하더라고요. 그땐 웃기려고 그러나 보다 하며 그냥 형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때 처남 가족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셋째 날 밤에 고기 구우면서 술 한잔 하는데 처남댁과 마누라는 애들 재운다고 일찌감치 들어가고 술이 약한 처남도 얘기만 하다가 자러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마지막까지 남아 숯불이랑 술자리 정리하고 있는데 처남댁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 새벽 1시였다. 아주버님 같이 치워요 이러면서 쪼르르르 달려오더니 내 옆으로 오더라고요. 처남댁 안 자고 뭐 했어요? 애들 재우면서 잠깐 잠들었다 깼어요. 근데 아주버님 혼자 계시길래 나와봤어요. 그녀는 나보다 3살 아내로 결혼 5년 차였다. 대충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스박스에 캔맥주 6캔, 묶음 하나를 발견한 처남댁이 또 내 옆으로 쪼르르 다가오더니 아주버님,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가. 이대로 잠들기엔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이 맥주 저희 둘이 마저 마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살짝 주저하자 아잉, 아주버님, 제 부탁 안 들어주실 건가요? 이러면 앞으로 아주버님 미워할 거예요. 그녀가 내 앞에서 애교까지 부리는데 거부할 수가 없었죠. 처남댁이 나 미워하면 큰일 나는 거지. 자, 이리 와서 앉아요. 한잔하게. 아싸, 역시 아주버님밖에 없다니깐. 그리하여 대충 마무리를 짓고 벤치에 앉아 그녀와 술을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9월 초가 처남댁 생일이라대요.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니깐 진지하게 몇 초간 고민하던 그녀에서 튀어나온 말은 삼겹살 사줘요. 대신 단 둘이서만요.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들은 나는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몇 초간 바라보다가 이내 안정을 되찾고는 짧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단 둘이서는 곤란하겠는데요. 그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선물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제대로 된 선물 아닌가요? 저는 그냥 삼겹살에 소주 먹어본 지 오래되어서 먹자고 한 건데 그러길래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겠어 하곤 오케이를 했고 생일 이틀 전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 다른 동네에서 만났는데 처남댁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뒤 돌아볼 정도로 한껏 차려입고 나왔더군요. 처남댁, 왜 이렇게 야하게 입고 나왔어? 남자들이 쳐다보잖아. 왜요? 안 이뻐요? 아니, 이쁘긴 한데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 좀 쳐다보면 어때서요? 밖에서 단둘이 보니깐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녀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난 단지 아주버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이상해요? 혹시 아주버님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순간 당황스러워 나도 모르게 껄껄껄 웃었다. 아내가 오바했구나. 처남댁은 순수하게 생각하는데 나만 조금이라도 불순한 생각을 했었나 싶었던 거다. 이후 근처 삼겹살집 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한 병 반쯤 마시니까 그녀가 갑작스레 자기가 아까 한 말 다 믿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둘이 먹자고 한 거요?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들은 나는 또 화들짝 놀랐다. 그럼 아니었어? 아주버님이 자꾸 다른 쪽으로 기대하는 건 아니시고요? 난 전혀 아닌데 괜히 이런 자리가 살짝 불편해서 그런 거지. 불편하다는 건 저한테 사심이 조금이라도 있단 말 아닌가요? 전 자꾸 그렇게 들리는데. 사심은 무슨? 남들이 오해라도 할까봐 그런 거지. 더 이상 술 먹이면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자 하며 그녀 팔을 잡아 끄니까 나 아주버님이 좋단 말야. 집에 가기 싫어요. 좀 더 놀다 가요. 이러면서 주사를 부리는데 밖에 나와서도 잠시 동안 실갱이를 하다 겨우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 집까지 바래다줘서 고맙다며 집에 들어와 차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한동안 처남 얼굴도 본 적도 없었고 녹화 용돈이라도 줄 겸해서 같이 집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막상 같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남, 어디 갔어요?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네요. 아마도. 순간 거실의 분위기는 조금 서먹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차 한 잔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향했을 그녀인데 어정쩡한 간격으로 우리 둘은 거실 위에 서 있었죠. 아주버님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처남댁 그거 알아? 뭐려? 옥순이 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여자야. 호호. 아주버님이 나한테 푹 빠졌으니 당연한 거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집을 나왔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처남댁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 빨리 오라고요.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내는 결국 저에게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당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내로 인해서 정말 분에 넘칠 만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가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이 믿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그 힘든 나날을 처남댁이 위로를 해준 겁니다. 처남댁이 집에 자주 들러서 식사랑 집안일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보고 있자면 아내 생각이 더욱 나서 눈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처남댁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애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후를 털고 일어나라며 위로해 주었죠. 정말 그녀가 아니었으면 견디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후 처남댁과 함께 삼겹살도 먹으러 다니고 카페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씩 수다를 떨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근데 처남댁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처남네 부부도 결혼한 지 6년 차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번화가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나와서 집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니 처남댁.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부신 외모에 순간 넋이 나가고 말았죠. 아주버님, 저예요. 그녀도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 잔 걸친 모양이더군요. 이혼하고 처음 보는 거니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거였지요. 그녀가 절 보더니 반갑다며 술 한 잔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간단히 맥주 한 잔 하기로 하고 호프집에 들렀지요. 먹으면서 근황 얘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 그동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전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그랬어? 난 처남댁 기분이 꽤나 어수선할 것 같아. 맘 정리 끝나고 연락 오길 기다렸지. 칫, 마음 정리할 게 뭐 있다고. 아주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셨어야죠. 내가? 처남댁도 잘 알잖아. 내가 엄청 보수적이라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알죠. 너무 잘 알죠. 암튼 생긴 거하곤 너무 다르다니깐. 얼굴이랑 체형은 완전 상남자 같이 생겼는데 성격은 완전 소심. 그 자체라니깐. 그리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자기 너무 취했다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 아니 경태 오빠, 나 집까지 데려다 줄 거지? 그럼 물론이지. 근데 집이 어디야? 오빠 사는 데랑 가까워. 그녀는 우리 동네 바로 근처 빌라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부축하고 함께 택시를 탔죠. 상황은 처음으로 그녀와 삼겹살 먹었던 그날과 너무나도 비슷했네요. 근데 두 사람이 처지가 완전 달라졌죠. 둘 다 혼자였으니깐요. 하나는 돌싱녀, 그리고 하나는 호라비. 집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녀가 나를 붙잡았어요. 경태 오빠, 나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자기 혼자 있으려니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처남댁과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근데 반년도 안 돼 처남댁에게 또 다른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그녀가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 대부분을 전세 구할 때 썼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소기준 권리 후순위 임차인이라 대항력도 없었고 건물 전체가 전세여서 경매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 금액 정도만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전세 사기로 인해 월세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매물 자체가 많이 없고 3룸은 최소 월세가 120만 원. 원룸으로 가기엔 짐이 너무 많아 놔둘 데도 없고 최소 투룸 정도 알아보는데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 발을 동동 구르며 난처해 하는 처남댁을 보니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했죠. 처남댁과 함께 사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적막했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가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더군요. 왜냐하면 처남댁과 단둘이 살면서 저는 점점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처남댁이 좀 이쁘거든요. 특히 몸매는 불륜감이 서양 여성 저으라라 할 정도였으니 평소 옷을 입고 있어도 와 장난 아니다 감탄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본능적인 반응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방에서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처남댁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방문도 잠그지 않고 이어폰을 낀 상태여서 처남댁이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어머나, 아주버님,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처남댁은 오히려 다정하게 이해해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어요. 아주버님, 혹시 내 생각한 건 아니죠? 어머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깐 진짜인가 보네. 뭔 소리예요? 처남댁. 안 그래도 민망해 죽겠는데 계속 놀리기야? 놀리기는 남자들 다 하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해도 들킨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 난 민망해 죽겠는걸. 민망할 게 뭐가 있어요. 건강해서 그런 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희의 사랑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돌아보면 인생은 짧고 지나치게 주변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억누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아마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거예요. 삶은 멈춰있지 않죠. 시간이 흐르며 저에게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더군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웃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살아가는 과정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삶의 가장 큰 기쁨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아쉬운 결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와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처남댁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려 합니다. 행복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의 것이다.